저도 실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서 대전에서 대구까지 정확히 말하면 현풍입니다. 현풍에 있는 주행 시험장까지 운전을 한 2시간 정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정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어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급형 차량인 모델 3가 등장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03대에 불과했지만 2018년 587대, 2019년 2430대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 518대를 판매하면서 단연 전기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라인업으로만 구성됐지만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테슬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인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테슬라의 인기 요인과 지속 여부, 향후 글로벌 전기차 판도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8월까지 올해 누적 10,000대를 돌파했는데요. 네네. 굉장히 높은 인기를 또 구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요. 뭐 오늘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마케팅 광고료가 제로입니다. 결국 그 앨런 머스크가 SNS 마케팅 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 브랜드 이미지에다가 미래를 파는 차, 늘 테슬라의 어떤 마케팅 경향을 보면 현재 우리 차의 스펙이 이렇다는 얘기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2, 3년 안에 해내겠다라는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스펙 이런 것 때문에 얼리 어댑터 층을 주축을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기는 아무래도 모델 3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전략이요. 탑다운 방식으로 모델 S를 먼저 발표를 하면서 고급차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을 한 게 최우선이죠. 보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량을 보급하는 데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저가형의 국민차를 보급을 하고 점차 기술을 계산하면서 중형,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의 방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초로 양산한 차량 같은 경우 현대기아 같은 경우 100% 국산 기술하면 물론 옛날 포니 빼고요. 엑센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반떼, 소나타 뭐 이런 순서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모델 S를 기초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놓고 결국 모델 S를 구매하고 싶어서 많이 속된 말로 침을 흘리고 그걸 노려보고 있던 많은 구매 의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모델 3 보급형이 나오면서 그 브랜드 이미지의 어떤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요. 또 네네. 뭐 한간에서는 이제 발표 후에 혁신이 없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주가도 좀 떨어졌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옛날에 아이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이번에 배터리 데이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특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감동은 없었다는 거죠. 뭐냐면 배터리 생산 원가를 56%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2, 3년 지나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느 메이커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다소 어떤 주가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발표 내용은 이제 배터리 이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절반 정도요. 네네. 그럼 이게 뭐 LG 화학이라던가 좀 배터리 업계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좀 궁금합니다. 실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LG화학이나 SK나 배터리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할 거로 우려되는 어떤 눈길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뛰어들겠다는 의지였고 뭐 LG나 SK나 이런 쪽으로 보면 크게 우려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그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올해는 뭐 전기차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뭐 아우디 이트론이라든가 다양한 차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전용 플랫폼 생산 뭐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럼 테슬라 인기는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될지 좀 궁금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에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란 개념으로 얼리 어댑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팬덤층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많은 어떤 충성 고객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차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조립 품질 문제, 서비스 문제, 또 차량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하고의 정서적인 문화적인 차이, 뭐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대두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가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탄다는 자체로 주변의 시선을 끄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고 이게 생활 속에 파고드는 일상의 운송 수단일 뿐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서비스나 품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포션이 더 커질 수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독과점적인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 어떤 국가 지급의 42% 정도로 테슬라 일개 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다소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면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오토파일럿 뭐 이런 것들 많이 연상을 하고 네네. 또 그것 때문에 또 팬덤도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타 업체와 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 기술 자체로 보면 몇몇 분야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기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율주행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고요. 이미 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2단계나 2.5단계를 포함한 어떤 평가에서도 그 기술 자체만은 가장 월등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종합점수에서 6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운전을 하다가 자율주행 3단계 미만에서는 특정 구간에서도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개입을 하면 운전자한테 차량의 조정을 넘겨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결국 국산 반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꺾으면 깜빡이를 켜지 않았더라도 차선을 넘나들며 가벼운 원인과 반대로 토크가 잠시 걸리지만 핸들을 돌리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개입을 합니다. 결국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도 상상 이상의 토크로 그걸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4단계, 5단계가 아닌 2단계 수준의 반자율주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이것이 상당히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해서 6위에 그쳤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기술은 뛰어납니다만 제가 시승을 하고 평가를 해봐도 그런 것들이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전문가들이 과대 광고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교통 신호 체계나 운전 문화나 습관이나 차종이나 모든 게 틀릴 수밖에 없는데 현지에 대한 실자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본인들의 기술을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에 사용을 하고 결국은 좀 더 무모한 게 아닌가.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기술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서 완전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이런 어떤 과감성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차주들은 테슬라 차주들은 또 너무 그걸 이렇게 맹신한 나머지 이제 헬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실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서 대전에서 대구까지 정확히 말하면 현풍입니다. 현풍에 있는 주행 시험장까지 운전을 한 2시간 정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정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어요. 결국 오토파일럿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 어떤 램프 고속도로에서 벗어나는 좁은 1차선 램프 구간, 커브 구간이죠. 이런 데는 보통 60에서 80km 미만으로 속도를 줄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km로 질주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한 이런 사고를 제가 직접 2번 이상 2시간 만에 운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결국은 오토파일럿이란 네이밍,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이제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가 이제 조만간 유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런 슈퍼차저 유료화로 인해 가지고 일반 고객층이 좀 떠나거나 꺼릴 염려는 일반 전기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라고 하는 건 두터운 팬덤층이 있고 그 사람들은 실제 전기차 요금 때문에 그걸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경제적이나 친환경적인 아니면은 전기 자동차 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 미래형, 얼리 어댑터 이런 개념으로 구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슈퍼차저를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포션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차량을 구매하는 층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처럼 팬덤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팬덤층의 두터운 팬덤층의 홍보 효과로 인해서 일반 고객층까지 모델 3나 테슬라의 고객층이 현재 넓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차량의 조립 품질, 서비스, 전기 요금까지 다 카운트하거든요. 그런 고객층으로 저변 확대가 되면서 익스포넨셜 폭발적으로 보급이 늘어나는 데는 분명히 제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이제 모델 Y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네네.
그럼 테슬라의 인기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까 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승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이 없다라는 것은 유일무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게 분명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혁신의 아이콘 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의 규제라는 표현을 저는 주로 씁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두꺼운 층을 형성을 할 텐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전기차 신모델이 워낙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경쟁력이 강화될 겁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조립 품질 문제, 그다음 서비스 문제, AS 기간의 단축 문제 이런 부분들을 기존 다른 메이커하고 유사한 정도로 맞추지 않으면은 글쎄요 지금의 인기는 좀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